안녕하세요. 중수들입니다.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저녁이고요. 오늘은 코스피가 1.52% 하락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은 0.94%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. 뭐 날씨도 덥고 이상 기온이었죠. 날씨도 덥고 시장도 안 좋은데 오늘 저희 강아지 이 광견병 주사를 맞추러 갔다가 국가께 하도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? 그 뭐 외국 거 비싼 거를 맞췄는데 부작용이 나서 병원을 좀 뒤집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.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고 왔어요. 자, 어찌 됐든 오늘 시장 양매도가 강하게 나왔죠. 특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렇다면 결국엔 중소형주 위주로 이 수급이 조금 더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. 어찌됐든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겠지만, 다시 한번 이 조정 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 중소형주 위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. 어찌됐든 이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. 그러면서 코스피는 말씀드렸던 이 3165포인트만 지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딱 드렸죠. 딱 그 자리까지 찍고 밑꼬리를 살짝 달았어요.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 저점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. 종가상으로 3165포인트만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되는 부분이고요.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갈 시에는 다시 한번 이 3135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.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5일선에서 밟고 올라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밀고 5일선을 깨고 내려앉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어요. 1022포인트 그러면서 0.94%가 하락을 했는데 어찌됐든 얘는 요 자리 1015포인트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웬만하면 오늘의 이 저점 자리가 그냥 저점이면 일수록 앞으로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. 왜? 주봉상에 현재는 뭐다?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. 그렇다면 현재는 급등의 자리예요. 어차피 이 지수라서 크게 그렇게 뭐 급등까지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얘가 종목으로 따진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모습인 거예요. 종목으로 따진다면. 그죠? 근데 뭐 그렇지 못하겠죠. 왜?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형주들 뭔가 제약바이오 섹터 뭐 셀트리온이든 뭐 HLB든 뭐 기타 등등 시총이 높은 애들이 뭔가 이슈를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려면 우리 한국만의 이 강한 이슈가 붙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. 아직은 뭐 모더나 것도 하반기로 뭐 눌렸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지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실제적으로 뜬금없이 이제서야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고점 부담감에 뭐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. 어찌됐든 이 코스닥의 기준으로 보면 바닥 대비해서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. 올라온 폭만큼 그래도 올라왔다. 그래도 이 폭 자체가 그렇게 짧지 않았다라는 건 괜찮은 거예요. 여기서 조정을 실제적으로 이 폭 자체가 여기보단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자리까지 1010포인트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거고요. 그 정도만 지지가 나온다면 또 한 번 상승을 한 번 더 내줄 수 있고 이번 달 1045에서 1050 정도는 확인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종목으로 넘어와서는 오늘 시장 자체가 대부분 조정을 받았어요. 대부분 조정을 받았고 이 모더나가 좀 늦어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뭐 AB 프로바이오 그다음에 엔투텍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다. 하지만 이 조정 자체가 이 추세를 꺾는 자리까지는 현재는 아니다. 그 자리가 꺾이려면
35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13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버텨볼 만한 자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. 일단 단기적인 이 고점 부분에 대해 고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. 왜? 재료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, 즉 모더나라는 이슈가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이게 뭐 하반기로 바뀐다 어쩐다 하니까 그것만큼의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. 근데 그런 재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단기 고점에서 더 못 가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. 그런 그림인 거고, 파미셀도 오늘 한 차례 고점을 높였지만 일단 이 2만원을 못 넘겼어요. 그쵸? 19,000원을 넘기면 2만원 이 사이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. 그래야 그 뒤까지 22,000원, 23,000원 혹은 25,000원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, 오늘 이 정총리 관련 애들은 상승이 나왔죠.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진정봉이 나타나고 나면 한 번 더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런 그림에 이제 이 변곡점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먹으러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? 그런 관점으로 이 정총리 관련된 종목들 얘는 이제 시작이다, 뭐 한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 황교안 씨는 항상 나올 때마다 별로긴 한데 종목들도 별로예요. 너무 가벼운 애들이라 종목들도 별로고, 이 훈국화재 같은 경우는 대주주 물량이 80%라서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요. 어떻게 보면 우선주랑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래나 저래나 얘도 실제적으로 이제 황교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면 돼요. 이래나 저래나 우선주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폭이 엄청 크지만, 거래도 많이 터지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 음봉은 조만간에 한번 다시 매꾸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. 우선주만 주구장창 빠뜨렸죠. 단일가 거래로 거래량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 정작 이 훈국화재는 상한가는 똑같이 갔는데 얘는 그냥 위에서 조정을 받은 꼴이에요. 그죠? 그럼 얘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대장이다. 왜? 얘네들은 우선주니까.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. 크게 나쁘지 않고요. 그리고 오늘 종근당이 악재가 좀 나왔죠. 뭐 기존에 이 바이넥스 나왔던 그때도 얘기가 있었었는데, 희한하게 그때는 바이넥스만 뉴스를 때려가지고 주가를 주저앉히더니 그때 종근당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같이 이 뭐죠?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잠깐만, 저 뉴스를 좀 볼까요? 비마약성 진통 그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바이넥스하고 종건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단 말이에요. 뭐 하도 잡주라서 이름이 비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, 그 얘기가 기존에 나왔었어요. 기존에 언제 나왔냐? 바이넥스의 하락할 때 얘기가 좀 나왔었고, 그러면서 바이넥스는 먼저 빵 하고 때렸고,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종근당을 때렸단 말이에요. 굳이 바이넥스 때 같이 전에 나왔으니까 그때 때리면 되는 거를 바이넥스는 바이넥스대로 때리고 종근당은 이제서야 때린 이유가 참 저는 궁금해요. 3월 8일 종근당이 3월 8일이면 요 자리거든요. 요때 같이 맞았어요. 얘도 8% 정도가 빠졌잖아요. 바이넥스 빠질 때. 그죠? 요렇게 빠졌어요. 여기서 이미 얘도 한번 쳐맞았던 부분이거든요. 근데 확실하게 눈에 띄게 확실하게 정보가 제공된 건 바이넥스였던 거고, 얘도 같이 두드러 맞고 나서
이 임상 긴급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를 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저앉힌 다음에 여기서 또 마지막에 악재를 빵 하고 터뜨렸다. 그렇다면 이제 뭐다? 얘는 터칠 건 다 터뜨렸다라고 보시면 돼요.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다.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.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다?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위치가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봐요. 종근당 바이오. 이해되시죠? 무슨 이 재료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, 오늘 그 재료로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어디 갔죠? 예, 한국파마. 완전 기가 막히죠? 78,000원대. 그죠? 74,000원 넘기면 78,000원대.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, 요 자리를 못 넘기면서 시들고 주가가 빠지니까 알고 보니까 어제 나왔던 그 치매 최초 뭐 자기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게 가짜다라는 내용이에요. 근거 없는 얘기다.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죠. 그러면서 음봉이 강하게 쳐 밀린 거예요. 거래량도 강하게 터졌고. 그죠? 기존에 터졌던 거래량만큼 터진 자리예요. 여기 음봉을 찍었던 요 자리만큼 요게 또 여기에 연출이 된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.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을 여기서 설거지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 여기서 강하게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고, 그게 우리 같은 개인이냐 아니면 돈 있는 애냐 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, 이래서 재료에 대해서 항상 맹신할 수는 없다. 그렇다면 뭐 차트를 어느 정도 이게 상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차트 위주를 항상 봐요. 차트가 우선이고 저는 그 다음이 재료예요. 대부분 재료가 있어야 당연히 차트를 만드는 것도 맞아요. 이거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이 사고방식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저는 이 재료가 그냥 부스터라고 생각해요. 부스터.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인데, 목적지는 분명히 여기인데 요거를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재료인 거고,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슬금슬금해서 어떻게든 갈 길로 간다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.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료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,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53,000원 요 자리가 깨진다면 지금 당장은 뭐다?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즉 여기서 들어왔던 이 부분이 그냥 개인 말고 우리 같은 그냥 돈 없는 개미들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나중에 이렇게 와서 지금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당연히 이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. 대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관점이에요. 시간이 오래 걸린다.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는 요 구름대를 넘기는,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이게 빠르게 58,000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. 종가가. 그래야만이 다시 한번 어찌됐든 요 7만원 부근 정도를 확인하러 또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만약에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요 자리는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이 또 한 차례 뭔가 큰 뭐라 그럴까요? 그림을 그리기 위해 들어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놓고 뭔가 또 다른 이슈에 대한 찌라시를 내놓는다라는 거죠. 그렇지 않고 내려앉는다면 더 이상의 찌라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당분간은. 차트의 모양도 이 주봉이나 월봉을 이쁘게 쳐 만들고 있다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윗자리로 봉을 넘겼었죠. 근데 그걸 이제 하루 만에 다 걷어들였어요. 쉽게 얘기하면 다 걷어들였다. 걷어들였지만 그래도 이 자리 위로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금은 더 지켜볼 수는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종가상 53,000원을 이탈하는지, 만약 이탈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하루 이틀 안에 올려다 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뭐다?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돼요. 시간이 좀 더
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. 오늘 또 휴마시스가 한번 쌌죠. 여기 고점을 15,000원대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는 뭐다? 최대한 빠르게 이 고점을 넘겨야 된다라고 그랬죠. 고점을 못 넘기면 조정이 온다. 그죠? 근데 넘겼어요. 오늘 뭐 자가진단 휴마시스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얘랑 2등주로 나노엔텍이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.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그래 보여요. 어찌됐든 이 17,000원이 고비의 자리거든요. 오늘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17,0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17,100원 17,000원 살짝 뚫어놓고 눌렸어요.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가 눌릴 때 혹여나 내일 그냥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눌릴 때 14,500원 기준을 잡고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17,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17,000원을 넘긴다면 당연히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. 이해되시죠?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나노엔텍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봉상에 얘는 지금 구름대 안에 갇혔죠. 그죠? 그럼 이번 주 안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고점을 한 번 더 13,000원 부근까지 갱신할 확률이 높아진다. 그렇지 못하면 고점을 이 전주 고점 12,200원 위로 올려다 놓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다음 주는 한번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.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누르는 그림 자체가 이 10,0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거든요. 지금 얘는 밑에 갭자리가 분명히 많이 남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10,000원이에요. 혹여나 밀린다 하더라도 9,700원 정도까지 열어는 둘 수는 있지만 9,800원이네요. 9,800원까지 열어는 둘 수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10,000원이 안 깨지는 자리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얘는 주봉상의 그 저점 자리가 10,000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최근에 10,000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고 당연히 급등을 하다가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뭐다?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저항을 못 넘겼어요. 못 넘기고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그 눌림의 자리가 길게 봤을 땐 10,000원이고 아니면 1,600원 정도 종가상 1,6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아야만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가는 그림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휴마시스가 대장이고 얘가 부대장 같아요. 흐름 자체가 글쎄요 같은 저건진 모르겠지만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휴마시스 올라올 때 얘도 같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걔가 대장이고 얘가 부대장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그냥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가 다 빠지긴 했지만 이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자리거든요. 많이 밀렸죠. 많이 밀리고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대략적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위아래 움직이면서 박스를 쳤던 구간이에요. 16,300원 그 자리까지 거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안전하게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. 손절은 15,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 됐든 얘는 18,000원대 한 번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. 넘기면 20,000원이고 이해되시죠? 요런 거는 주린이 분들이 사놓고 손절만 확실하게 잡고 잊고 지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. 그냥 주워 먹는다 라는 표현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양약품이 오랜만에 움직였죠. 오랜만에 움직였고 악재가 터지면서 갭이 떨어졌던 요 자리에 대해서 요 자리 좀 실제적으로 갭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거든요. 그 자리가 어디야? 여기죠. 38,150원 요 자리인 거고 여기서 고점을 높였던 자리가 39,700원인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 자리를 한번 넘기고 나서 주가가 눌렸거든요. 근데 이 갭 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지 않았어요.
그렇다면 한 번의 눌림은 있을지 언정 이 39,500원 정도 혹은 39,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, 즉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디 이 47,000원대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왜? 갭은 메꾸러 가야 되니까. 갭을 메꾸고 나서 횡보를 하든 다시 조정을 받든 해도 무방하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. 이래나 저래나 악재는 반영이 됐고 그 악재에 대한 저점도 확인을 했던 부분인 거고,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39,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다. 이해되시죠? 눌릴 만큼 다 쳐 눌러놨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. 대신 가벼우니까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길 바랄게요. 자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